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4년 1월 10일입니다. 한국의 보수 세력이 국민의힘과 이준석 위원장이 주도하는 개혁신당으로 양분되었습니다. 한국 보수의 분열이라기보다는 한국 보수의 경쟁체제로 저는 보려고 합니다. 자, 경쟁을 하면은 서로 싸워야 합니다. 그런데 이준석 위원장이 그동안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에 대해서 말을 아끼다가 최근 특히 어제 본격적으로 한동훈 노선을 비판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총선 전략과 총선 득표에 영향을 준다면은 지금까지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대응을 하지 않는 쪽이었는데 대응을 하지 않을 수 없게 되는 상황이 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차라리 대응을 하는 게 주고받고 그게 토론으로 승화된다면은 흥미롭기도 하고 그쪽으로 국민들의 관심이 쏠려가지고 민주당이 뒷전으로 밀려나는 그런 양상도 예상할 수가 있습니다. 어제 이준석 개혁신당 정강정책위원장은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에 대해서 이런 평을 했습니다.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인재영입위원장을 공동으로 맡은 이유는 결국 용산발 인재들이 영입인재로 한 위원장 입을 통해서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는 어제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에 출연을 했습니다. 한 위원장이 인재 영입이나 공천 같은 것에는 크게 신경을 안 쓰고 있는 것 같다면서 공천은 용산에서 사실상 신경 쓰고 있다는 말인가라는 기자 질문에 그렇다. 그게 아니면은 비선이 있다는 이야기니까 더 심각하다고 했습니다. 다른 사람이 영입해온 사람을 그냥 한 위원장 본인 이름으로 발표하는 것이라고 했어요. 이준석 위원장은 지역구에서 경선을 하거나 공천 경쟁을 한다고 했을 때 용산발 인사들의 스펙이라는 것이 그렇게까지 높지 않다면서 이분들에게 1등급 한우를 붙여주려면은 인재영입 몇 호 이런 걸 붙여주어야 한다. 그런 역할을 하기 위해서 한동훈이 인재영입위원장까지 겸임한 거 아닐까라는 취지의 주장을 한 겁니다. 이준석 위원장은 개혁신당 당원이 어제 새벽까지 4만 5천 명을 돌파했다면서 유승민 전 의원의 합류 가능성도 언급했습니다. 계속 저는 살피고 있지만 제가 당길 수 있는 분도 아니고 밀칠 수 있는 분도 아니기 때문에 결국 정치적 상황에 따라 본인이 판단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전날 22대 총선 불출마를 선언한 김웅 국민의힘 의원에 대해서는 왜 그런 판단을 하는지 알 것 같다면서 김 의원이 신당과 문제의식은 공유한다 하더라도 해결하는 방법론에 이견이 있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다고 했습니다. 이준석 위원장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에 대한 이 평은 상당히 직격탄에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인재영입위원장을 겸한 이유가 윤석열 대통령실에서 미는 사람, 즉 윤석열 대통령이 민다고 봐야죠. 미는 사람을 공천시켜주기 위한 그런 역할이 아니겠느냐. 쉽게 말하면 윤석열의 아바타 아니겠느냐 하는 이런 취지의 이야기를 한 겁니다. 어제 그는 다른 자리에서도 한동훈 위원장을 비판을 했습니다. 여의도 사투리를 대체할 또 다른 언어로 서초동 사투리를 받아들일 생각이 전혀 없다라고 했는데 여의도 사투리는 여의도에 있는 국회의원들의 문법이고 서초동 사투리는 서초동에 있는 검찰의 문법이다라는 뜻입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에 대한 간접적인 비판이었는데 어제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양향자 한국어희망 대표 출판 기념회에 참석해서 한 이야기입니다. 누군가는 국민의 여의도 정치에 대한 불신이 크기 때문에 우리가 여의도 사투리를 벗어나야 된다는 이야기를 한다면서 앞으로 받아들일 언어가 있다면 과학기술계 젊은 세대의 이야기일 것이라고 했습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법무부 장관 시절에 여의도에서 300명만 공유하는 화법, 문법이 있다면 여의도 사투리다. 나는 5천만 명이 쓰는 문법을 쓰겠다고 말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준석 위원장은 그러면서 한국의 희망에 대해서 우리가 가진 과학기술, 미래 동질성만으로 같은 꿈을 꿀 수 있는 동지의 자격을 넘어섰다고 확인하겠다면서 연대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기자들과 만나서는 다른 세력과 한강 정도의 차이가 있다면 한국의 희망과는 청계천이 놓여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다. 한국의 희망이 과학기술인 인재 영입을 하는 것으로 아는데 긴밀히 협조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낙연 전 대표도 이 출판 기념회에 참석을 했습니다. 국민이 새로운 정치를 요구하는 이때 양향자 대표의 도전이 있어야 새로운 시대가 열릴 것이다. 양당의 철옹성 같은 기득권을 깨지 않고는 대한민국이 주저앉겠다는 절박한 위기의식으로 이 자리에 모였다고 했습니다. 자신이 몸담았던, 자신이 대표를 했던, 또 국무총리를 했던 이낙연 전 대표의 이야기에 약간 비장한 느낌이 듭니다. 자기가 몸을 담았던, 아니 이끌었던 정당을 말하자면 타도해야 된다는 거죠. 이 전 대표는 새로운 구도를 만들어내는데 양향자 대표의 도전의식이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앞으로 신념을 가지고 새로운 시대를 지도해 주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날 출판 기념회에는 신당을 창당했거나 창당을 준비 중인 4사람, 이준석, 이낙연, 양향자, 금태섭 4사람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이준석 위원장은 취재진에게 제3지대 지도자가 모여서 정부적 해석이 많을 것으로 보이는데 다른 논의가 있지는 않았다. 개혁신당 공동위원장이 있고 내가 독단적으로 정부적 행위를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고 했습니다. 앞으로 벌어질 한동훈 대 이준석 사이의 토론이라고 그럴까요? 공방전은 한국 보수의 앞날을 내다보면서 아주 건설적으로 진행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사람 다 논리적으로 잘 무장이 된 사람이고 물론 스타일은 다르죠. 한 사람은 권력 출신이고 한 사람은 재기발랄한 정치인 출신인데 두 사람이 다 무게가 상당합니다. 이준석 전 대표는 여당 대표를 하면서 대통령 선거, 지방선거를 이기도록 지휘한 경력이 있습니다. 한동훈 전 법무장관은 특수부 검사로서 명성을 또는 악명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를 날렸고 법무장관을 하면서 국회에서 종북 세력화된 민주당의 공격에 잘 대응을 해가지고 인기가 높아져서 지금 여론조사에서는 차기 대통령 후보가 1등, 2등을 다투고 있습니다. 그분은 50대고 이준석 씨는 아직 39이죠. 9이면은 한번 대한민국의 장래 그리고 대한민국의 주인일 수밖에 없는 보수의 미래를 놓고 이번 총선을 계기로 해가지고 격렬한 경쟁과 협력을 통해서 한국 보수의 활기를 불어넣고 한국 보수의 외연을 넓히고 한국 보수 안에 경쟁체제를 도입해가지고 한국 보수가 젊어지는, 혁신하는 그런 모습을 보일 수 있도록 두 사람 사이의 협력과 경쟁, 이 단계에서는
치열한 경쟁을 보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